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Unit 4. Do and be. are, am, is. 안녕하세요. 오늘은 do와 be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be죠. I am, you are, he is, she is 이런 거 많이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벌써 변화형이 3개가 있죠. 과거는 또 were하고 was 2개가 있잖아요. 5개 변화형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과거 분사 been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한참 나중에 배우는 거긴 해도 그래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어려운 거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영어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일단 be라는 것은 여기 보면 non-energetic이라고 썼죠. 에너지 소비가 하나도 없는 거에 be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배우니까 영어가 어렵단 말이에요. do라는 것은 energetic이거든요. 에너지 소비가 있어요. 그 뭔가 활동적인 거에 do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하니까 움직임이 있어서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때 do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는 do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do의 개념을 익힌 다음에 be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닛 4부터 be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뭔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기 때문에 do라고 쓴 거예요. 그게 하는 게 뭐냐? 홈워크예요. 그런데 이제 my라는 게 들어왔죠. 우리말에서는 이런 걸 안 쓰는데 소유격을 안 쓰죠. 영어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숙제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숙제인지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런 거 구분 안 하죠. 누구 건지 이런 소유 구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I do my homework after dinner. 그래서 저녁 먹고 숙제를 한다고 했는데 do니까 계속형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저녁 먹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저녁 먹고 after dinner부터 나오죠. 이것조차도 저녁 먹고 먹는다는 eat는 없지만 after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녁 후에니까. 그 다음에 내 숙제를 한다. 그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하거나 이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순서가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헷갈려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I do, 그 다음에 my homework. my라는 거는 영어의 개념이니까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죠. after dinner는 그림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뭐 저녁 먹은 거, 이유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들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상황을 떠올리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가상현실 듣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라고 상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해보세요. 이거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do my homework after dinner. 강세, 높낮이가 있어야지 돼요. 자,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I를 James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do에 es가 붙어요. does가 되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James라는 것은 이름인데 이름은 객관화한 거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주관이라고 그랬죠. 왜 주관이에요? 한 명이니까. 하나인 것은 여럿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관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James라고 해서 객관화해 준 거예요. 남자 중에 원래 he죠. 남자 중에 이제 James라고 이름을 부여해서 객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James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James죠. 객관화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주관이라고 그랬죠. 원래 주관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사실로 바꿔주기 위해서 객관화를 해요. 그게 어떤 용법이라고요? s나 es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his homework. 자, my가 이제 his로 바뀐 거죠. James니까 his로 바뀐 거예요. after dinner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현실 듣기를 해봅시다. James does his homework after dinner. 할 때 어떤 상황이 떠올라요? 이런 상황이 떠올라요. 이 사람이 James가 되는 거죠. 자, James에 대해서 말을 계속한다 했을 때는 다시 말할 때 he라고 씁니다. 우리말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누구는 하면서 계속 이름을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뭐 그 사람은, 그녀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이름을 반복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한번 제임스로 나왔으면 반드시 he라고 바꿔줍니다. 지난번에 다뤘었죠, 문법 시간에. 학교에서는 이거 대명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시사라고 해요. 누구를 지시한다는 말이죠. 대신한다는 말보다도 지시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문법 영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지시하는 기능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과거로 했어요. 그럴 때 did로 바뀝니다. 그리고 his math homework. math는 수학이죠. last night. 지난 밤이죠. 어젯밤인데 yesterday night 이라고 안 해요. last night 이라고 합니다. 표현법이 다르니까 주의하세요. 자, 가상현실 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 숙제하는 상황을 떠올리시고 He did his math homework last night. 자, 속으로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한다기보다도 들리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다 라는 상상을 하라고 그랬죠. 이 베이직 과정에서는 가상현실 듣기가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예문을 보면 I do my exercises every morning. 자, 이것도 우리말 표현하고 많이 다른 건데요. 우리말에서는 운동한다 그러지 내 운동한다 그러지 않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my라는 소유격을 써줘요. 내 운동한다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문장 보실까요? She does yoga 4 days a week 라고 했어요. 여기는 없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역시 상황을 떠올려야 해요. 자, 헬스클럽에 갔습니다. 운동기구가 많이 있죠. 그러면 각자 자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운동을 하기 때문에 my라는 소유격이 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 동작을 하니까 exercises라고 복수로 쓴 겁니다. 우리는 운동들 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영어는 여러 가지 동작하니까 복수다 라고 해서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가는 어때요? 요가 강사가 있고 그것을 수강생들이 전부 같은 동작으로 따라하죠. 그렇죠? 각자의 동작이 아니에요. 한 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소유 동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가 같은 경우는 소유를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exercises와 달리 요가는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4 days a week 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4일이라는 말이에요. 가상현실 듣기로 해보겠습니다. I do my exercises every morning. She does yoga 4 days a week. 제 발음에 불만이 있으시면 구글 번역에서 그 기계음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He is a student. 학생이에요. 자, 이 말에서 어떠한 동작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do를 안 쓰고 be를 써주는 거예요. 그 be 중에 he일 때는 is로 바뀝니다. be라는 것은 do와 비교했을 때 주관적이에요. do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고 그랬죠.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뭔가 하는 행동이에요. 자, 먹는다라고 했으면 먹고 있는 동작이 있죠. 그렇죠? 누가 봐도 먹는 거예요. 요리한다 하면 요리하는 동작이에요. 누가 봐도 요리를 하죠.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be라는 건 어떤 특정한 동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he is라고만 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be인데 주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화를 해요. be는 이제 주관적이거든요. do에 비해서. 그래서 be를 객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are, am, is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외웠던 것이 객관화, 주관화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거였어요. 왜 바뀌는지 모르고 무작정 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e를 쓸 때가 있는데 가정법에서 써요. 객관화를 하지 않을 때 씁니다. 그건 고급 문법이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he cook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요리한다. 두 단어만 들어도 상황 파악이 되죠. 근데 he is라고 한다면 뒤에 말을 들어봐야 상황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do는 객관적이고 be는 주관적이다 이 말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주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오는 설명이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죠. 예문 보겠습니다. We a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lementary school은 초등학교예요. element가 이제 기초라는 말이거든요. 자,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element, element, 자, element에서 elementary가 파생된 거고요. 요소, 성분 이런 뜻이 있고 쭉 가보면 기본 원리라는 뜻이 있죠. basics라고 돼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된 겁니다. 사전 검색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elementary school도 있고 grade school, primary school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초등학생을 school child라는 단어로도 쓰네요. elementary school child 또는 primary school child 이렇게도 씁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발음 들어보세요. pupil, pupil, 영국은 pupil, pupil, 네, 어린 학생, 초등학생을 pupil이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아무튼 주어가 위로 나와서요. students라고 복수가 온 것이고 자, 위일 때는 are를 써요. 주어가 복수일 때는 be가 are로 바뀝니다. 이게 기본 형태예요. 그리고 나서 I일 때는 M으로 바뀌어요. I라는 건 대화 주체로서 특수한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R인데 M이라고 특별 형태를 부여를 한 거예요. 나중에 고급 문법 가면요. I에 R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는 I였단 말이에요. M이 아니고. 그래서 M은 I 특별 형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I am 이렇게만 외우니까 나중에 I와 관련해서 R가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어 처음 배울 때부터 I am이라고 배웠는데 I에 R을 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문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형태는 R였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게 위가 객관이잖아요. 객관일 때는 원래 R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I는 객관인데 단수죠. 그래서 특별 형태로 M을 부여를 했어요. A middle school student 라고 해서 한 명이니까 student이고 어가 썼죠. 그렇죠? 아까는 여러 명이니까 S를 썼죠. He is a high school student. 고등학교를 high school이라고 합니다. 중학교가 middle school이고요. 자, he, she일 때는 is를 써요. be가 is로 바뀝니다. 우리가 서술어에서 s 붙이는 거 배웠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s가 붙은 거예요. 주어가 주관일 때 서술어에서 s 써서 객관화한다고 그랬죠? 그 용법 그대로 온 겁니다. She is a college student. college라는 거는 단과대학이에요. university라는 거는 종합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college가 여러 개 모여서 university가 되는 거죠. un이라는 거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uni. 그래서 college는 단과대학, university는 종합대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또 희한하게 전문대학이라고 바꿨어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전문대학이 단과대학 위주로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요즘 전문대학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역은 적당한 거는 아닙니다. 단과대학이라는 건 뭐냐면 공과대학, 뭐 사회과학대학, 법정대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단과대학이에요. 어쨌든 she에서는 he와 마찬가지로 is라고 하고요. they일 때는 are라고 쓰죠. we일 때도 are, they일 때도 are. 주어가 복수일 때는 be가 are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어가 단수로서 주관적일 때는 is라고 바뀌는 거예요. I는 단수인데 객관적이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I 특별형인 M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가상현실 듣기로 처음부터 쭉 해봅시다. We a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하면 우리라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elementary school students
초등학생들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 명. 이걸 해석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런 상황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I'm a middle school student 하면 그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다시 가상현실 듣기로 He is a high school student. 자, 속으로 따라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다 상상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고등학생이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She is a college student. They are university students. 자, college student하고 university students는 구분하기가 어렵죠. 상황으로 구분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문입니다. 자, do일 때는 부정을 할 때 마찬가지로 do 가지고 부정을 해요. do도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대표인 do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듭니다. 근데 주어가 he니까 주관이니까 객관화하기 위해서 does가 여기 온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does가 조동사가 아닌 main verb라고 했어요. 그리고 do를 부정하기 위해서 not이 do 앞에 온 거예요. does 뒤에 not이 온 게 아닙니다. 영어는 중요한 것부터 말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 위치를 해요. He does not do his science homework every day. science는 과학이죠. 숙제니까 이제 소유격이 들어갔고요. 이거 줄여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doesn't로 바꾼다고 했어요. She doesn't do her history homework often. 자, history는 역사죠. 자, often이 빈도부사인데 일반적인 평서문에서는 she often does 라고 나오죠. 부정할 때는 not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often이 뒤로 밀려요. 그래서 she does not do 인데 줄여서 doesn'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긍정이었으면 he does his homework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He does his science homework. 그쵸? 근데 부정할 때 he does not do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do가 새롭게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he와 관련해서 does였잖아요. 거기에서 does의 es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형이란 말이에요. 여기 to가 생략된 원형이에요. 원래는. 지금 수준에는 이게 기초반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만 알고 계세요. 지금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부정하기 위해서 do가 필요한데 he가 주관적이니까 객관화하기 위해서 does가 새롭게 온 거예요. 원래 문장인 does는 do로 바뀐 거고요. 평서문의 does는 do로 바뀐 거고 이거는 부정하기 위해서 does not이 온 것이죠. 자, be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We are not hungry. 비동사 다음에 not이 오는 게 아니고 부정하고 싶은 hungry 앞에 not이 온 거예요. They are not full. hungry는 배고픈 거고 full은 가득 찬 거니까 배부르다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I'm full 하면 나 배불러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You are not Jane, aren't you? 이건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Jane을 부정하고 싶어서 not을 Jane 앞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aren't you? 라고 부정으로 물어보죠. 이게 억양 따라 달라요. aren't you? 하면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aren't you? 하면 긍정의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확인하고자 할 때 그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문장 I'm not a scientist 하면 scientist 과학자예요. 아까 science 있었죠? 과학이고 scientist는 과학자입니다. 한 명이니까 어를 썼어요. 자, 부정하고 싶은 거 a scientist 앞에 not이 온 겁니다. He's not a doctor 마찬가지죠. 의사를 부정하고 싶을 때 앞에 not이 온 거예요. She's not a nurse 간호사를 부정하고 싶을 때 앞에 not이 온 겁니다. It's not a cat. 고양이를 부정하고 싶을 때 그 앞에 not이 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 가상현실 듣기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떠올리시고
들리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다 라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He does not do his science homework every day. She doesn't do her history homework often. We are not hungry. They are not full. You are not Jane, aren't you? You are not Jane, aren't you? I'm not a scientist. He's not a doctor. She's not a nurse. It's not a cat.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